안녕하세요. 엔드 피클볼 엔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IPTPL에서 발행한 레벨 평가는 지금 현재 2.0에서부터 3.5까지 제가 번역을 다 해놨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가는 CRS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테스트를 하고 또 경기를 보면서 평가를 내리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CRS를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 프린트를 보고 각자 파트너에게 각자 평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평가를 받으신 분은 이제부터 내가 뭐가 약한지 또 내가 뭘 잘하는지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연습할 필요는 없겠죠. 잘하는 부분보다는 못하는 부분,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서 스킬 레벨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기술은 지금 현재 피클볼을 시작하신 지 3개월 미만 되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개월 이상 되신 분들만 이 평가를 본인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미만이지만 내가 예전에 테니스나 배드민턴 혹은 스쿼시 같은 라켓 스포츠를 하셨던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평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클볼을 배운다는 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만 제가 한 10만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몰라요. 단어만 하나하나 나열해서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혹은 난 문법을 많이 알아요. 하지만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본인은 문법도 잘 알고 단어도 잘 알지만 발음이 안 좋아서 직접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외국인이 못 알아듣거나 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과 대화를 하려면 단어와 문법과 또 심지어 발음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피클볼은 하나만 잘해서 내가 백그라운드에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굉장히 잘해요. 혹은 발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 갖고 피클볼을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피클볼은 제가 기초 실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딩킹, 드롭샷, 공격적인 럽, 스트로크, 발리, 또 서브, 또 리턴 그 모든 기술들이 모여서 경기를 할 때 진정한 피클볼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기술들이 모여서 발전할 때 계속 향상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로크를 잘 치고 발리를 잘 친다고 해서 물론 3.0 밑으로는 잘 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제 파트너가 드롭샷을 해서 논발리존에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제 파트너는 드롭샷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스트로크만 칩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논발리존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클볼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5년을 치건 10년을 치건 똑같이 제자리 3.0 그 밑으로 절대 3.0 혹은 3.5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나신다면 레벨별로 구분을 해서 레벨별로 훈련을 하고 레벨별로 경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딩킹을 할 때 4.0 밑에서는 딩킹을 두세 번 하다가도 세게 한번 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받아요. 3.0 조금 낮은 3.5 레벨에서는 그걸 받지 못해요. 그래서 딩킹을 오래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먼저 공격을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내가 포인트를 먼저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4.0 정도 되면은 내가 먼저 공격을 했고 치면은 상대방이 그 100% 다 받아쳐버립니다. 그럼 내가 먼저 공격을 해서 또 받아치면 그 반응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를 잃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레벨 가면은
딩킹에서 쉽사리 공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 공격에서 내가 점수를 못 내면 내가 점수를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5 밑에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기술 그대로 하십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뛰어넘으신 분들은 또 그 기술 갖고 네트 플레이에서 얼마큼 내가 더 잘하고 네트 플레이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계속 기술이 올라가고 자기의 실력도 올라갑니다. 4.0 레벨의 선수가 3.0 레벨하고 같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네트 플레이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3.0은 네트 플레이를 안 하니까요. 그냥 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혹은 내 파트너가 실력 차이가 저랑 많이 나면은 저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가 기회를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제가 드롭샷으로 모든 세팅을 잘 해놨는데 엉뚱하게 내 파트너가 그냥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실력이 점점 올라가시면 레벨별로 경기를 하시고 레벨별로 훈련을 하셔야지 그 단계가 계단처럼 하나씩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술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CRS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줄 때 너무 세게 주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딱 치기 좋게끔 적절한 스피드와 적절한 파워로 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으시는 분은 스핀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 높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샷을 제가 했는데 조금 높게 떠서 논발리존에 상대방 논발리존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이 높게 떠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넷에 맞거나 아니면 논발리존에 안 들어가고 상대방 논발리존 밖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드롭샷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받으시는 분은 조건에만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공을 세게 칠 필요도 없고요. 스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 조건에 맞게끔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시는 분은 내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못하면 체크를 하지 마시고 들어갔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2.5 레벨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딩크에서 10번 중에 5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10번 중에 4번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분은 2.5가 아닙니다. 혹은 딩킹도 잘했고 트랜지션 지역에서 서드 드롭샷도 잘했고 발리도 다 잘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서브에서 5개 중에 2개가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코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2.5 레벨 경기자라면 그런데 실수로 5개 중에 2개가 안 들어갔어요. 1개만 들어갔어요. 딴 건 다 잘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2.5 레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아는 문제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틀렸으면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이 테스트를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다 하십시오. 실수가 됐건 본인 실력이던 한 번 했으면 그 테스트는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면 그날 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보지 않고 글만 쭉 읽고 난 이거 할 줄 알아, 난 이거 할 줄 알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킬 테스트 필요 요건에 다 들어가셔야 되고 제가 2.0은 넣지 않았지만 2.5서부터는 평가를 위한 딩킹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평가를 위한 정상적인 게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평가의 득점과 승패에 전혀 상관없이 이 평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이 기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보고 했으면 체크만 하시면 되고 하지 않았으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이 위쪽의 기술들을 한 80% 정도 시도를 하거나 또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클볼은 기본적인 10가지 정도의 기술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레벨이 올라가고 또 그 레벨이 올라가면서도 추후에는 계단을 밟듯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두 가지의 기술만 잘하고 내가 한두 가지의 기술을 못한다면 레벨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프린트해 놓은 요 레벨에 맞게끔 모든 기술을 같이 향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ITPT의 기술평가 2.0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바운스의 룰을 포함한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있고 경기 기록과 득점과 관련된 경기자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뭐 여러분들 규정집 다 공부하셨으니까 뭐 이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포핸드, 백핸드 기본적인 진자 운동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영상을 보면 초보이신 분들은 손목을 많이 씁니다. 피클볼은 이렇게 손목을 쓰시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손목을 쓰세요. 누가? 상급자가. 지금은 손목을 쓰지 않고 손목에 기부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스를 했으니까 손목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손목에 기부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어깨로 진자 운동, 이 추가, 시계추가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이것처럼 손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손목에는 기부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깨, 이건 딩킹이든 아니면 뭐 스트로크이든 뭐 드롭샷이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손목을 사용하지 마시고 진자 운동으로 인해서 이 볼을 넘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팀의 경우와 리턴팀의 경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서브팀은 두 분 다 베이스라인 뒤쪽에 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브팀이 서브를 하고 또 리턴이 공이 들어오면 그 계속 베이스라인 뒤쪽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서드 드롭샷으로 넘기면서 논발리전 앞에 가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 팀은 그 서브를 받는 선수는 베이스라인 뒤쪽에 있어야 되고 또 서브를 받지 않는 그 리시브 팀의 파트너는 논발리전 앞에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발 앞에 떨어지는 공과 바운스 되어 오는 공을 밑에서 위로 포핸드 스트로크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클볼은 기본적으로 다 밑에서 위로 치는 그런 모션입니다. 이 옆으로 치는 건 테니스 기술입니다. 피클볼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탑스핀이라고 볼이 딱 맞고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코트가 좁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에 안 걸리고 볼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트에 안 걸리고 상대 진영에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볼이 스핀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까다롭더라도 밑에서 위로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스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탑 스핀을 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0 스킬 레벨은 좀 요 정도의 기술은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규정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2.0 레벨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테스트를 할 때는 딩킹에서 직선 코스 앞에 넷이 있으면 제가 앞쪽으로 이게 직선 코스에서 10번을 해서 그 중에 4번이 성공하셔야 되고요. 대각선 코스 포핸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10번 중에 4번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딩킹을 하실 때는 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 대각선 상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이 어깨를, 가슴을 이렇게 좀 약간 트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직선이면 이렇게, 대각선이면 이렇게. 이게 기본이고 또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컨트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선 코스의 백핸드, 또 대각선 코스의 백핸드. 백핸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자, 직선 코스에서 이렇게 하다가 백핸드, 대각선 백핸드는 몸을 이제 약간 상대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백핸드를 하시는 겁니다. 또 발리, 포핸드 펀치 발리, 백핸드 펀치 발리, 또 서브, 또 서브의 리턴, 또 10번 중에 4번은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뭐 발리나 서브를 갖다가 뭐 힘을 줘갖고 내가 뻥뻥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필요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던 공이 발리로, 펀치 발리로 맞고 상대 진영에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브도 내가 파워 서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서브를 했는데 그 공이 상대 진영, 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정확히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